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합격시대 마무리 80선, 오늘은 29번부터 32번까지. 자료는 제 카페,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여기서 다운받으시고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9번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2개 고르시오.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하는 거. 1번 확인 설명은 꼬시는 거니까, 말로 설명해서 부동산 사라고 꼬시는 거니까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 맞죠? 부동산 사라고 꼬시는 거니까 중개 의뢰 들어오면 꼬시는 거죠. 중개 의뢰도 없는데 막 꼬실 수는 없잖아. 우리가 삐끼는 아니니까. 삐끼? 삐끼삐끼쏘. 아이, 그런 거 할 때 아닌데. 하여간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에 하는 거다. 확인 설명 시기는 부동산 사라고 꼬시는 거니까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에. 2번 개공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는 중개 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2가지를 설명을 하여야 한다. 언제? 매매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죠.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매매 계약 틀렸고요. 2번 틀렸고. 3번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를 안 했어요.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 그러면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 정지가 아니라. 소공일 때는 자격 정지고, 소공일 때 제가 주의하시라 그랬죠. 소공이 아예 설명을 안 했대요. 아예. 그러면 잘라버리는 거. 제재 안 받고 잘라버리는 거. 소공이 설명했는데 똑바로 못하면, 성실을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은 건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 그럼 소공 자격 정지. 개공은 그냥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 정지 틀린 거고요. 3번 틀렸고. 4번 벽면, 바닥면, 도배의 상태에 대해서 자료 요구 할 수 있죠.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제재 안 받아요. 권한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자료 요구했다가 불응하면 불응사실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죠. 불응시 설명 플러스 기재.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럼 자료 요구 안 하면 돼요.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권한. 제재 안 받는다. 자료 요구를 안 했다고 해서 제재 받는 건 아니다. 4번도 틀렸고요. 5번 소공은 중개 의뢰 받은 경우에 확인 설명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안 하면 그냥 잘라버리면 된다고.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런 의무는 없다, 소공은.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게 되면 똑바로 잘 해야 된다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는 해야 되고, 확인 설명 똑바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거 위반하면 자격 정지. 확인 설명을 안 했다고 해서 자격 정지, 그건 아니라고. 확인 설명을 안 하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다. 5번 틀렸어요. 6번 판례에 따르면 확인 설명 그 범위나 대상을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것도 중개 의뢰인에게 중요한 거라면 개공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지위 이런 것도 다 확인 설명 해야 되는 거다. 판례는 확인 설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중개 의뢰인에게 필요한 거라면 다 설명을 해야 된다. 6번 맞고요. 7번 개공은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집을 살려는 사람에게 자료 요구했다가는 쌍욕 들어먹지. 매도 임대 의뢰인 집주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는 아까 할 수 있다. 권한. 누구에게? 매도 임대 의뢰인 집주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매수 임차 의뢰인 X. 30번 개공이 주택 매매 계약을 중개한 경우 법정 필수 확인 설명사항인 거 3개 고르시오. 법정이니까 법에 규정된 거. 1번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그리고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에 관한 사항.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최우선 매주권이죠. 임대인 정보 제시.
아까 두 가지.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신청할 수 있는 거, 그 두 가지랑, 그리고 최우선 면제금. 얘는 주택 임대차 중개 시 확인 설명 사항이죠. 지금 문제에서 주택 매매니까 확인 설명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대차 중개 시 확인 설명 사항이니까. 그래서 1번은 X. 2번.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맞죠? 권태기의 공조, 환경 조건, 입지 조건. 3번. 토지용 계획. 맞죠? 권태기 공조, 취중, 바닥, 토지용 계획. 4번. 권리관계. 맞죠? 권태기의 공조에서 권리관계. 5번. 물건 인도 일시는 아니죠. 얘는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지.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사항 아니에요. 인권서야. 그거는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잖아. 6번. 경제적인 가치는 중개업에서는 확인 설명사항이 아니에요. 매수신청 대리업에서는 확인 설명사항인데 경매에서는 경매니까 경제적 가치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중개업에서는 아닌 거다. 그래서 6번도 X. 7번. 관리비도 임대차에서 확인 설명사항이에요. 주택 임대차에서. 지금 문제가 주택 매매잖아. 그러니까 7번도 X. 1번과 7번은 주택 임대차 중개 시 확인 설명사항인 거다. 31번.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두 개 고르시오. 1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거래 당사자가 요청했대요. 인적사항 빼달라고. 상관없어. 그래도 적어야 돼. 생략하면 안 돼요. 거래계약서 작성은 개공 의무다. 개공이 중개에서 중개가 완성되면 개공이 작성 의무자. 거래 당사자랑 상관이 없어요. 거래 당사자가 뭘 요청하든 상관없다고. 작성하지 말아달래 아예 그냥. 그래도 작성해야 되는 거다. 중개 완성 시에 개공이 작성 의무자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2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해당 중개인이 한 경우에 한해서 서명 및 날인. 아니죠.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 일을 안 했더라도 서명 및 날인. 중개 완성되면 소공이 해당 중개인이 했을 때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소공은 일을 했으면 개공과 함께 하는 거고 안 했으면 말고 개공은 무조건 하고. 2번 틀렸고요. 그리고 서명 및 날인. 개공, 소공 두 명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그럼 X. 3번. 개공은 거래계약서 원본, 4번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 보존하고 보존기간 5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됐으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맞죠? 보존 방식, 보존 기간 맞다고요. 확인설명서도 보존 방식은 똑같아. 원본, 4번 전자문서 셋 중 하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이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차이점은 보존 기간.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기간 차이점. 보존 방식은 동일하고. 전속중개계약서는 원본, 4본 전자문서 이런 거 안 나와요. 전속중개계약서는 그냥 3년 보존 끝. 전속중개계약서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가 보존 방식이 동일하다. 보존 기간은 차이점이고. 4번. 소공이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죠? 작성하지 않았어요? 제재받는 건 아니지. 작성 의무는 없거든. 작성할 수 있지만 작성 의무는 없다. 작성하지 않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다. 작성, 교부, 보존 이거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의무가 없어서. 작성, 교부 안 했다고 해서 제재받지 않고요. 보존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받는 거 아니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가 똑같죠.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를 받는 거고, 서명 및 날인은 해당 중개인에 있으면 서명 및 날인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서명 및 날인인지 작성, 교부, 보존인지 소공 때문에 나눠봐야 되는 거. 5번. 협회는 거래계약서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협회가 아니라 국장이죠. 협회가 현재 표준 서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는 해. 협회가. 근데 법에는 협회라고 안 돼 있다고. 국장이
거래계약서 표준되는 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현재 표준 서식은요? 없어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거래계약서잖아.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 없다. 다만 국장이 표준 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일반 중개계약서도 똑같죠. 일반 중개계약서도 국장이 표준 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있고요. 일반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는 국장이 표준 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고 다만 표준 서식은 거래계약서는 없고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 없다라는 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또 나올 거예요. 요거. 7번. 거래금액 등 거짓 기재한 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둘 중 하나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개공, 임등치, 소공, 자격정지 1년 1천은 없어요. 이중계약서 2 들어갔지만 1년 1천은 없다. 개공, 임등치, 소공, 자격정지 2가 들어갔지만 1년 1천은 없다. 되게 1년 1천 있어 보이잖아. 근데 1년 1천 없다고. 이중계약서는 개공, 임등치, 소공, 자격정지만. 우리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2가 들어가면 다 1년 1천. 이중계약서는 아니라고. 이중계약서는. 32번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거 2개 고르시오. 인적사항은 당연히 적어야죠. 매매계약이면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리고 거래금액, 계약금, 지급일자 이런 것들 적을 거 아니에요. 매매면 매매대금, 계약금 얼마인지, 또 언제 줄 건지, 지급일자 당연히 적지. 3번 벽면, 바닥면, 도배의 상태는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죠. 확인 설명하고 내가 말로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적는 거다.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 설명서에만 적는 거다. 4번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적어야죠. 인권서약, 물건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요 네 가지는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닌 거고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고 물건 인도 일시, 인권서약, 물건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네 가지는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닌 거고요. 6번 중개보수도 확인설명서에 적어요.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니라고요. 중개보수를 내가 말로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는다.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확인설명서에만 적는 거다. 권태기의 공조, 취중바닥토 그거 내가 말로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으라고요.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 아니다. 권리 이전 내용, 인권서약, 물건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 설명 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에 안 적는 거 3번 그리고 6번 이 두 가지는 확인 설명서에 적으니까 거래계약서에 적는 게 아닌 거다. 그리고 나 삐끼삐끼송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쏨빠